시간 외 종목들을 좀 보니까 딱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제 한신기계라든지 한전산업, 일진파워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외에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죠. 4% 정도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일진파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요 15,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이 라운드에 걸쳐 가지고 지금 시간 외에 반등이 나왔는데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 저렇게 좀 뛰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한빛 원전 5호기 안정성하기 1년 만에 재가동 승인이다. 사실 원전 관련 쪽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두산중공업,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정비 사업 수주. 이게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뿐만은 아니겠죠. 두산중공업이 또 밑으로 하청을 주고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원전 전체적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진파워는 뭐 그냥 추가 매수 좀 진행하면서 평단가 맞춰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움직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저껜가 저희가 또 종목을 다 같이 봤었던 게 하나 있죠. 자, 네오이뮨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부근에서 매수가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그죠? 결국에는 제가 이거 선 그어 놓은 구간 이 구간 이탈 없이 오늘 또 이런 식으로 한 6%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에서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움직임을 잡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틀, 3일 정도 조정 나오고 오늘 양봉을 띄운 모습입니다. 요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선 그어놓은 구간 있죠. 1250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면서 뭐 수익권이 난다라면 수익권 대용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넥스트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종목이었는데 장중에 22%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오후에는 MP라는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결국 이제 MP 넥스트 제가 뭐 장중에 추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요 종목이 이런 구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아까 제가 카톡방에 뭐 추천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넥스트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요 구간 정도 되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앞전에 좀 손실 본 것도 있고 저도 오늘 금요일이기도 해서 조금 위축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손절 잡고 한번 잡아볼 만은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잘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트로메딕이 결국에는 오늘 양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이 녀석이 이제 뭐 결국에는 뭐 그냥 거의 보합 수준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죠? 여기 장중에 한 이게 시간 외에 많게는 제가 5% 정도까지도 확인을 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메딕 지금 보면 장 끝나고 나서도 싸이월드 관련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다날도 움직임도 좋았고, 그리고 인트로메딕 자체가 지금 단기권으로 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중요한 구간, 여기까지죠. 이렇게. 일단은 우리 지금 팩트는 이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매물대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거래량 또한 급감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수요일의 종가 상한가죠.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본다면 전고점에 대한 지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도 어느 정도 신뢰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장이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상승 나오는 종목보다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쪽들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건홀딩스가 어떤 내용으로 오늘 장중에 한번 튀었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장 시작하고 9시 14분이죠. 그때 이건홀딩스 몸값 1,000억 원대, 이건창후 매각 추진 소식의 급등이다. 자, 이제 뭐 자회사가 이제 이건창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창호를 1,000억 원대에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들어간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매각이라는 내용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또 더군다나 이거는 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000억 원대라고 했죠. 그죠? 1,000억 원. 근데 이건홀딩스 지금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략 1,400억 정도 돼요. 1,400억. 이 말이 뭐냐면 이건홀딩스 시총이 1,400억 원인데 이건 창호를 매각해서 1,000억 원의 자금이 생긴다라는 거는 시가총액만큼의 자금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빠그러진 모습이긴 했죠. 그래서 제가 분봉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은 복귀를 해야 되죠. 자, 이건홀딩스를 제가 여기서 드렸을 거예요. 이건홀딩스 7,460원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7,460원 이하에서 여기서 보자, 15분 이렇게 드렸었네요. 이렇게 드리고 나서 좀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손절가를 7,000원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손절 7,000원. 그럼 손절가도 한번 잡아봅시다. 자, 7,000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으면 사실 손절 폭이 조금 깊긴 합니다. 뭐 한 대략 한 5%, 6%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7,46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의를, 뭐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좀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유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매수를 제가 여기서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손절을 7,000원 드렸죠. 7,000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7,460원 이하라고 하시면 사실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죠? 1차 매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절가를 드리면 사실 손절가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딱 7,000원 찍고 반등이 나오죠. 사실 7,000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2차 매수 정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 매수 하신 분들이 여기서도 2차 매수를 했다라면 결국엔 평단가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중심 가격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왔을 때 수익이 난다라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실 짚어드리지는 못한다고 처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하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네오 이뮨텍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건홀딩스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1차 매수를 했다고 해서 그냥 이 1차 매수 가격에서만 계속 놓이지 마시고, 제가 손절가를 드리면 손절가 부근에서 2차 매수는 뭐 거의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도 더 극대화로 나고 손실이 나더라도 덜 난다. 아시겠죠? 여기 7,460원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이 손절을 다 두드러 맞는 분이 계시고, 중간 손절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그나마 손절이 나오더라도 약손절 혹은 손절을 덜 보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뭐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 구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1,800원, 한 만 원 이하 정도에서 1,250원 손절 잡고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중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하고 오늘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죠. 그죠? 일단 저 손절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하실 때, 한 종목을 매수하실 때, 뭐 일단은 단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종목 매수할 때 그냥 한 방에 1차 매수를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나눠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00만 원 한다라고 하면 여기 1차 매수권에서 50만 원, 그리고 2차 매수권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서 이 평단가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건 손절가는 좀 깊을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에 저희가 이 부근에서 일단은 매수했죠. 매수하고 제가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 2차 매수하고, 그리고 손절가, 일단은 단기 손절가는 여기서 잡을 거거든요. 이 손절가 부근에서도 추가 매수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한 3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제 종목을 좀 가져가야지. 뭐 물론 손절이 나온다, 이탈한다라면 뭐 손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15,000원 밑으로 빠졌으면 추가 매수했을 텐데, 추가 매수하고 나서 시간에 상승 나오고, 그리고 장 마감하고 이런 뉴스 뜨면 다음 주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익 실현하고 혹은 뭐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충분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서울 옥션이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NFT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상승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갈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것들도 종목 여러분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대표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덱스터죠. 자, 덱스터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요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하면서, 그죠? 장대 양봉 뽑아줬길래 뽑아지고 나서 제가 요날 매수 추천드렸었죠. 그죠? 매수 추천드리고, 사실 요것도 밑으로 빠지면 좀 홀딩하면서 이렇게 손절가 잡고 여기서 2차 매수 한번 들어가서 평단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 나오니까 어때요?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들,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단타도 나오고 스윙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실 전략 매도 안 시키죠. 1차 매도로 50% 정도 매도하고, 그리고 남은 물량은 이제 본인 매수가를 손절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자리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BDI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뭐 종가 추천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2,300원 밑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살짝 움직이기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뭐 어떠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본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뉴스가 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앨리슨 특징주 BDI 췌장암 치료제 추가 임상 3상 진행 소식의 강세. 이 임상 3상이 일단은 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제가 추천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한 적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에 충분한 명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지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제지 관련주 해서 뭐 포장지 전체적으로 뭐 10% 인상이라는 내용을 달고 좀 움직여졌는데, 지금 제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바닥에 있습니다. 뭐 한창 제지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제지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신풍제지죠. 신풍제지도 오늘 22% 장중에 상한가 찍고 빠졌죠.
재지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식으로 강한 힘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때요?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잡아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단기권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제부터 다시 추세를 위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 넣어 놓으셔야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지금 보시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 위로 삐져나왔죠. 이러면 강하게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조금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시 위로 올라왔던 캔들이 다시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쭉 빠져 흘러내린다. 그러면 안 봐야죠. 버려야죠. 아시겠죠? NP도 일단은 오늘 신고가를 한번 찍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 NP가 오늘은 넥스트가 사실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임이 보였었죠. 근데 이 NP라는 종목이 사실 돈을 더 잘 벌어요. 기업도 더 좋고요. 그래서 이 NP도 어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전고의 이 꼬리까지 본다면 이 꼬리에서 저항을 맞은 부분이고요. 몸통까지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NP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또 대장이 서로 돌고 돌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쪽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이라든지 영상 제작 컨텐츠 회사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 중에서도 저는 SM이라는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렇게 단기간에 매물대를 또 한번 뚫어줬습니다. 그죠?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이 얼마냐? 한 69,000원 구간에서부터 79,000원 구간. 이 사이의 구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어떤 움직임과 또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냐면, 지금 SM이라는 종목이죠. 제가 다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종목이냐?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게임이죠, 게임 회사인데,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지금 제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도 뭐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돌파를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탈 없이 단기 상승 나왔다가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SM이라는 기업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대가 굉장히 이제 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고 있는 게 K 드라마, 뭐 K-팝 이런 쪽으로 해서 이 K-팝이 또 글로벌적으로 인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들 한번 더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JYP 엔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JYP 엔터도 괜찮죠.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괜찮네 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애들은 이제 연말이나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콘서트라든지, 뭐 물론 올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뭐 어쨌든 간에 비대면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콘서트 같은 거는 현장에서 보는 게 재밌긴 하겠죠. 비대면으로 보는 것보단. 어쨌든 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아직까지 훨씬 많다. JYP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뚫어준 구간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고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갈까 하는 불안함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과거에서 본다라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정고점들을 돌파해주는 이런 구간에서 사실 높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주식의 성질이 이제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놈들이 오히려 탄력을 더 많이 받고 쭉쭉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봐라.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파 나오는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쌍봉을 찍고 빠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더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주말 동안에는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좀 걸러야 되고,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혹은 전고점을 뚫어 놓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가지고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고 그 종목들을 좀 추적해 보시는 그런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인트로메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근데 이번 주는 특히나 좀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목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해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오늘 그것도 좀 움직였구나. DA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줬죠. 결국 요것도 마찬가지죠. 움직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지 않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수 AMS도 올라왔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내년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묵직하게 좀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평양물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고를 돌파를 해줬죠,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태평양물산 또한 그거죠. 저 마이네임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죠. 뭐 전지현이 뭐 입고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태평양물산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이네임이라는 게 그런 뭐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가지고 인기가 있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전지현이 입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봐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뚫고 올라온 종목이니까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대북주 신원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꿈틀꿈틀 거려 주고 있는 모습인데, 신원도 그렇고 남해화학도 그렇습니다. 남해화학도 지금 이제 저 대북으로 엮여가지고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 주말간에 뭐 남북 그 종전 선언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남해화학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는 뭐 딱히 움직임은 없네요.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 교육하는 거를 월수금이 아니라 화, 목 이렇게 이틀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 한 번 더 공지해 드릴 테니까 좀 착오 없이 화, 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들은 뭐 관심 있게 보되 이 꼬리를 전체적으로 다 저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꼬리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넘어간다라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꼬리들은 다 저항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보면 뭐 얘네는 뭐 쭉쭉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그죠? 이 윗꼬리 얘한테 막혀서 상승이 못 나온 거고, 결국 뚫어주는 모습에서 얘한테 지금 막혀서 지금 얘도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저희 어떤 분이 이거 갖고 있는데 수익 중인데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익 중인데 왜 불안해 하세요?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면, 사실 모르면 파는 게 맞거든요. 왜 수익 중인데도 계속 불안해 하시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끝까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제가 오늘 이 캔들의 고가 28,500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수익 실현할 때 뭐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수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강한 꼬리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28,500원 부근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결국에는 종가상 봤을 때 이 꼬리에 저항을 맞고 28,500원 밑으로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 더 가려면 적어도 28,500원을 돌파를 해주고, 오늘의 고가, 이 꼬리 보이시죠? 오늘의 고가가 29,550원입니다. 이 29,550원을 또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전고점의 꼬리까지 확실하게 뚫어준 종목을 일단은 1차적으로 찾아보시라.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DA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어제 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DA테크놀로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꼬리에 대한 저항을 한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8,800원 정도. 자, 덱스터도 어때요? 덱스터도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어제의 꼬리에 맞고 빠지는 경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겠죠. 덱스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까지 나온 캔들을 보고 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덱스터를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 그죠? 이거를 내가 진짜 뭐 언제 매도할지 몰라. 그러면 어때요? 앞전에 있는 꼬리를 한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꼬리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날 드렸을 거예요. 아마 덱스터를. 그죠? 요날 드리고 이 앞전에 이 꼬리, 이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에서 사실 저항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거든요. 덱스터 상승 나올 때. 근데 결국에는 다시 뚫어주기 시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스토리가 또 한번 종고를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계속해서 좀 깔짝깔짝 대고 있네요.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도 결국에는 이 종고의 꼬리,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꼬리에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이다. NP 설명드렸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주식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종목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막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금요일이고 하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충전 좀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간에 헝다 디폴트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헝다가 건물 매각하는 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막은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차트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뭐 좋은 회사고 간에 삼성전자도 지금 아무리 좋은 회사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데.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해봐요. 결국에는 안 좋은 회사 되는 거예요. 안 좋은 회사. 왜 나한테 손실 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도 먼저 볼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들.